창업에 있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는 일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개인 창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위험이 더 크죠. 저도 첫 장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크게 망하니까 그 다음에 창업할 때는 훨씬 더 위험해지고 정신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힘든 길을 돌아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2023년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세 가지 유형의 프랜차이즈만 조심한다면 최소한 실패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조심해야 할 프랜차이즈 첫 번째는 2022년에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서 성장하지 못한 술집과 고깃집 브랜드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장을 못한 배달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그 브랜드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해제 직후에 뜨지 못한 술집, 고깃집 프랜차이즈는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가장 호황이었던 아이템 중 하나가 술집이랑 고깃집이었거든요. 기사를 하나 볼게요. 오프라인 위주 식당의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전과 비교해 27% 증가한 반면 배달 중심의 식당 매출은 12% 감소했다. 주점 업종의 매출은 개인카드 41%, 법인카드의 경우엔 70%까지 급증했다. 특히 핫플레이스 상권의 술집, 고깃집들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매출이 크게 상승했어요. 이렇게 매출은 올라가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폐업한 술집하고 고깃집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경쟁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살아남은 곳들은 장사가 더 잘 됐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술집, 고깃집 창업을 못하고 기다린 예비 창업자들도 많아요. 삼박자가 완전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고객은 많고 경쟁 업체는 적고 예비 창업자는 많고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창업 마케팅을 엄청 하고 가맹비 면제나 창업자금 대출, 각종 이벤트 같은 프로모션을 엄청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디거나 역성장을 한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는 앞으로도 뜨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선택한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을 해서 브랜드 가치가 쭉쭉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장님이라면 이런 브랜드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2022년에 성장하지 못한 술집과 고깃집 프랜차이즈는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빠르게 하면 좋은 거고 느리게 하면 나쁜 것이고 꼭 그렇진 않거든요. 브랜드 자체는 잘 만들어진 좋은 브랜드인데 탄탄하게 바닥을 다져가면서 일부러 천천히 성장시키는 프랜차이즈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2022년에 성장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조심해야 할 프랜차이즈 두 번째는 소자본 창업의 저렴한 제품으로 승부하는 브랜드입니다. 2023년에는 역대급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요. 취업난과 희망퇴직으로 인해 자영업 시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창업 비용이 넉넉하지도 않을 것이고 장사 경험이나 노하우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관심 있는 업종에 취업해서 경험도 쌓고 창업 자금도 더 모으면서 천천히 창업 준비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제 바람과는 달리 돈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해서 창업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에 창업자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 승부하는 브랜드는 주의해야 됩니다. 소자본 창업 프랜차이즈 중에는 특별한 경쟁력 없이 저렴한 제품만 내세우는 브랜드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싸게 판다는 의미는 그 제품에 특별한 매력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 매력적인 제품을 굳이 싸게 파는 브랜드는 흔치 않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을 박리담회로 파는 것이 전략인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소자본 창업으로 박리담회 전략을 써서 성공을 거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리담회라는 게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전략이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소자본 창업의 박리담회다. 그러면 진입장벽이 한없이 낮아져서 유사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쉽습니다. 2023년 조심해야 할 프랜차이즈 세 번째는 자기만의 정체성 없이 저렴한 창업 비용만 강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브랜드 자체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창업 비용 제일 싼 것만 내세우는 브랜드요. 물론 본사에서는 내세울 게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한 장점만 얘기하면서 그걸 경쟁력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맛있다, 조리가 쉽다, 수익률이 좋다, 뭐 슈퍼바이저 관리 시스템이 있다.
굉장히 뻔한 얘기죠. 아니면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기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떡볶이 프랜차이즈인데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고깃집이라 객단가가 높다. 해장국집이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아이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장점만 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내세우는 브랜드를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게 없나?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런 브랜드를 보면 자기들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맹비 면제다, 교육비도 면제다, 뭐도 면제다, 대출도 해준다 막 그러면서 창업비용 싼 걸로 어필을 해서 예비 창업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방법이 먹혀요. 예비 창업자들 보면 그냥 자기가 가진 돈에 맞춰서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내가 얼마가 있다 그러면 내가 창업할 수 있는 딱 그 브랜드, 거기에만 내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려면 일단 내 창업 자금에 상관없이 다양한 아이템과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이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브랜드가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프랜차이즈 따라하기에 급급한 브랜드인지 비교가 되죠. 그렇게 비교를 해본 후에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마음에 드는 브랜드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창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더 모으거나 투자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동업을 하거나 해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고객은 획일적인 것을 싫어하거든요. 요즘엔 다양한 경험,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좋아해요. 그런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려면 그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2023년에는 그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창업 비용만 강조하는 브랜드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2023년 창업 트렌드에 대한 영상을 오늘까지 4개 연속으로 올렸고 오늘이 4부작 트렌드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콘텐츠들이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부작 트렌드 영상들을 토대로 2023년 사업 준비 잘 하셔서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